저는 김성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초빙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성균관대 정보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이제 한번 좀 실습을 해보시면서 설치도 어느 정도 다 되셨을 것 같고요. 실습을 해보시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쭉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제가 다른 기능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비드, 이 코로나19 데이터를 반입해서 약간의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을 쭉 해보시고 마친 다음에 제가 좀 휴식 시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족했던 거 질문도 좀 받고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인터랙션이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요, 이 주소를 적어놨거든요. 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매일 정말 매일 그 누적 환자 수, 누적 확진자 수를요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이 23일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이지만 그쪽은 22일이니까 22일까지는 데이터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이렇게 긁으셔가지고요. 데이터 이 분류 체계에서 파일을 위젯을 가지고 오시고요. 파일 안에 이번에 URL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파일을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URL이기 때문에 URL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오려 붙여주세요. 네.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러면요. 잘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저는 미리 그려놨는데 예, 파일을 가지고 오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빨리 지금 들어오네요. 264개의 인스턴스고 뭐 94개의 피처 상당히 많은 건데 왜 그러냐면 매일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다음부터 이제 매일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아마 레티튜드하고 롱지튜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지금 264개 인스턴스 그런 행들이 있는 건데요.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 국가명이거든요. 국가들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264개의 나라기도 하고 이제 좀 큰 나라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이렇게 성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면 값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다 지금 반입이 된 거거든요. 그대로 창을 닫아주시고요. 이걸 마우스를 쭉 끌으셔가지고 데이터 테이블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보면 데이터의 분포가 어떤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 나라들이 주로 이제 A, B, C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부터 쭉 나오는데요. 네, 레티튜드와 롱디튜드가 나올 거고요. 1월 22일부터 데이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때는 주로 다 0이네요. 0이다가 이제 뭐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수들이 나오고 있죠. 네. 어느 나라인지 지금 한눈에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이니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적절한 시계열의 시간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 게 이 라인 플롯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인 플롯을 연결해 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되셨죠? 라인 플롯을 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키워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그 오렌지의 장점이요. 이 스크롤을 잘 하시면 아이고, 네. 간격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정해주기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 마지막만 좀 잘 보고 싶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크롤을 하시고요. 쭉 키우시면 요거는 거의 하루 간격으로 다 찍히네요. 그리고 요걸 이제 화면을 잘 보고 싶다 하면은 요 손바닥 모양으로 하셔서 제가 조금 미숙하게 동작을 했네요. 네. 스크롤과 이런 것도 잘 이용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마지막에 봤더니 이게 지금 최근이거든요. 4월 22일까지네요. 굉장히 지금 도드라지게 한 국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대충 봐도 뭔지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많은 나라들이 주로 이렇게 여기가 지금 0과 2만 사이네. 이것도 좀 늘려서 확장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더 보시긴 편한데 워낙에 지금 한 나라가 아웃라이어처럼 이렇게 막 퍼져 있네요. 어, 이런 경우에요. 지금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테이블로 보실 때는 이렇게 뭔가 이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오더 기능을 이용해서 쭉 많은 것부터 이렇게 좀 걸러 보실 수 있는데 그림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하셔가지고 쭉 끌어당기신 다음에 요 라인에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요. 한 상위 10위까지 한번 보고 싶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 실렉트 버튼, 요거 이제 화면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고요. 요거 이제 선택이거든요. 실렉트 포인터인데 요걸 가지고 그냥 드래그 하세요. 쭉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쭉 당기셔서 한 정확히 10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딱 놔주시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테이블에 한번 연결해 보실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좀 보이시지 않나요? Selected Data에서 데이터로 넘어갔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는 잘 설명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부위는요. 좌측 동그랗게 생긴 이 부위는 인풋이고요. 이건 아웃풋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라인 플롯의 인풋은 이 파일이고 아웃풋은 아웃풋 데이터가 이 데이터 테이블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상당히 직관적이죠. 이렇게 되게 보기 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라인 플롯에 선택을 해준 게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상위 10위. 그러면 이것만 선택이 돼서 데이터 테이블로 넘어가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아까 200 몇 개의 그런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였는데 그래도 10개 가까이 찍었네요. 9개 찍었는데 보시면 네, 최고 이게 지금 순서대로 잘 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는 안 됐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 미국,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쭉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성별로 나와 있고요. 미국은 하나로 나와 있네요. 음, 중국 후베이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어,
시각화를 해서 선택도 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실습하고 그러실 시간을 위해서 어, 다른 실습은 여기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 플롯에 선택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까지 했고요. 이 데이터에서 뭔가 좀 더 의미를 붙이고 싶다. 이제 우리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대세잖아요. 빅데이터는 워낙에 여러 데이터들을 서로 병합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데이터도요. 다른 데이터와 한번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좀 쓸 수 있냐면요. HDI라고 해가지고요. 국가별로 많은 국가에 관련된 지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수라든지 또 뭐 국민 소득이라든지 또 뭐 의사 수라든지 상당히 많은 지수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반입을 해보시냐면요. 잘 들어주세요. 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캔버스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셋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들인데요. 이 데이터셋이 좀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예, 아마 HDI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몇 번 써서 맨 위로 떠 있는데 아, 혹시라도 안 보이시면 여기 검색해서 HDI 검색을 딱 해주시면 하나만 나오겠죠? 네,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I가 선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파일과 데이터셋, 즉 코로나19 데이터 그 확진자 수 데이터와 국가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셋을 병합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위젯이 바로 이 머지 데이터라는 위젯입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예, 머지 데이터셋. 혹시라도 여기서 잘 안 보이시면 못 찾으시겠다 싶으시면 그대로 여기서 끌고 오셔서 놓고요. 신기하게도 머지 데이터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예. 혹시 안 보이시면 또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머지 데이터를 해주시고요. 또 얘랑 이 데이터랑 같이 병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두 데이터를 병합을 해야 되는데 벌써 느낌표 게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 병합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 그 일단은요. 예,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요거는 그 레프트 조인을 할지 라이트 조인을 할지 이런 것들 선택을 하는데요. 일단 이런 거는 어, 그 컬럼들끼리 다 조합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컨츄리 이름으로 해서 어, 두 개의 컨츄리의 이름을 묶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네, 잠시만요.
네. 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도 지금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테스트를 해본 상태인데 지금 이 병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잠시 휴식을 좀 하시고요. 제가 이것들을 확인하고 또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좀 받고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을 휴식을 하시고요. 실습 시간은 제가 한 10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해보셨던 거, 설치가 안 돼서 좀 못 해보셨던 것들 좀 이렇게 실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부터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때는 아마 질문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보통 질문하라 그러면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지금 이미 또 10분이 지나서요. 한번 5분 쉬고 10분 더 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그 기다려서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 설치에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꽤 오래 기다렸는데 완료가 안 돼서 어, 좀 그렇다. 잘 되셨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안 되셨으면 되게 이상한 건데요. 충분히 3, 40분 많이 걸려야 3, 40분이면 다 됐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라도 안 되시는 경우는 어, 재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다면은 제거를 하고 설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계속 코로나를 좀 더 진행을 하고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좀 데이터 연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저도 좀 당황이 됐었는데요. 뭔가 좀 반입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지 데이터를 먼저 캔버스로 반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연결을 데이터셋과 파일을 연결해 줬습니다. 자, 우리가 키값으로 연결해 주고 싶은 건 코로나 데이터의 컨트리 리전 데이터와 또 HDI 데이터의 컨트리 데이터인데요. 이걸 키값으로 연결해 보면 서로 두 개의 데이터셋이 합쳐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위젯을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연결을 해주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요. 쭉 같이 보이는 것들 뭔가 좀 새로운 게 생겼죠. HDI라는 게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면 HDI 데이터가 지금 병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HDI만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쭉 가보시면요. 쭉 따라가 보시면 원래는 우리 코로나 데이터가 보면 4월 22일 현재의 데이터까지만 나와 있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4월 22일까지 데이터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HDI 테이블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예, 요즘 물음표만 나와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원래 순서대로 한번 바꿔보고요. 예,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떤 특별한 수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예, 뭐 기대 수명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별로. 예, 우리나라 기대 수명도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평균 뭐 교육받는 연수 3.6년인 나라도 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에서 우리가 오늘 쓸 거는요.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 데이터랑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흥미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제가 코로나가 핫해서 가져오긴 했지만, 코로나 데이터하고 이렇게 연관관계를 주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렇게 확산이 빠른 나라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 잘 막은 나라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 했는데, 코로나 데이터는 연관성이 잘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전염병의 좀 특별한 케이스고, 또 이제
의료비나 뭐 그런 것들에 좀 관련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미 코로나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많이는 못할 것 같고 10분 안에 일단 아주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이용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붙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드렸을 게 뭐냐면 어, 제대로 지금 데이터가 붙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봤더니요. 뭔가 비어있는 나라도 있어요. 데이터가 비어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가볼까요? 예.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비어있죠. 쭉 데이터가 다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것들 한번 실습적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참 재밌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데이터, 즉 코로나 존스홉킨스에서 나온 코로나 데이터와 HDI에서 말하는 이 데이터가 국가명이 다른 경우입니다. 즉, 이 코리아가 지금 이 존스홉킨스의 대학에서는 코리아 컴마 사우스인데요. 어, 그리고 또 보면 미국도 좀 달라요. 미국도요. 어, 미국도 지금 US라고만 나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런 경우에 이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좀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데이터셋과 요 머지 데이터로 들어갈 때 좀 변경을 해줄게요. 요 사이에 요 실선 있죠? 실선을 가볍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우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인서트 위젯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위젯을 좀 넣어주시면 뭘 넣어주시냐면요. 에디트 도메인이라는 이런 위젯을 넣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 이 위젯이 들어가는데요. 예, 잘 보이도록 제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 이름들을 좀 변경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요. 아마 요게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 데이터 타입을 이 캐테고리컬로 바꿔주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주실 수도 있고 안 잡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봤더니 코리아 같은 경우에 예, 코리아는 지금 어,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코리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US가 유나이티드 로 변경을 해보시겠습니다. 어플라이 눌러주시고요. 네, 한번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화면이 이제 이동되네요.
지금 오더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더를 음, 아예 지금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순서를 거꾸로 했을 수도 있고요. 코리아 같은 경우도 코리아가 사우스가 있고 이게 지금 어, 얘가 원래 그 코로나에서 준 데이터죠. 코로나에서 준 데이터고 그 그러면은 코로나에서 준 데이터랑 병합하니까 코리아 사우스가 이름이 맞네요. 그러면 코리아 사우스로 가면 되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그냥 US로 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리아 사우스로 갔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US로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코리아에서 여기 원래 데이터 없고요. 이제 HDI 데이터가 붙어서 나온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두 칼럼 사이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맞춰줘야 되는데 한쪽 데이터와 다른 쪽 데이터를 맞춰주고요. 즉, 이 데이터셋과 이 데이터셋의 이름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수정을 이 데이터셋을 해주니까 이 데이터셋 내용을 여기 이름하고 서로 잘 보면서 데이터 테이블이나 이런 칼럼 명을 잘 보시면서 그 데이터 명을 잘 보시면서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번 지금 이제 혼동스러운 게 데이터를 여러 가지 좀 해볼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일 좀 고난이도 한 가지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가장 많은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생겼을 경우에 어, 그 나라가 뭐 10,000명이다 하면 대한민국에서 10,000명인 경우와 아주 작은 나라 인구가 뭐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10,000명인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의 비율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작업까지 되느냐? 그러니까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한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서 쭉 끌고 오셔서요. 이 피처 컨스트럭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미 제가 또 한번 만들어서 그런지 이게 다 또 나오네요. 같이 했어야 되는데. 보시면요. 이 뭐냐면, 딱 봐도 이름이 새로운 그 피처, 새로운 칼럼을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새로운 컬럼을 만들고요. 그 새로운 컬럼의 이름을 한글도 잘 먹히고요. 영어도 잘 먹힙니다. 인구수 대비 감염률 해서 이렇게 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감염자,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현재 확진자와 누적 확진자와 그리고 전체 인구수가 필요하겠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은데요. 예, 좀 이렇게 볼 시간이 좀 천천히 좀 볼 시간이 좀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지금 제가 실습한 거는 4월 17일이어가지고 오늘 22일까지 있으니까 22일 데이터로 바꿀게요. 그거 분해, 예, 누적 확진자 분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분모가 지금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토탈 파퓰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05년 데이터긴 한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데이터셋에서 잘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select featur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다 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바로 여기에 이 수식에 뜹니다. 저도 이제 클릭을 해서 한 거고요. 토탈 파퓰레이션이 나와 있고요. 이제 밀리언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일정한 수를 곱해줬어요. 공을 6개를 달아야 보통 우리가 쓰는 그런 단위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모 분자가 완성이 됐죠. 전체 인구수 분의 오늘까지의 누적 확진자가 됐고요. 거기다가 100을 곱해줘야 네, 이 비율이 나오겠죠. 저는 굉장히 지금 이 비율은 작을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천만인데 그중에 지금 10,000명 정도의 확진자이기 때문에 비율은 굉장히 작겠지만 요거를 가지고 한번 랭킹을 해보려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샌드를 눌러주시고요. 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네,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시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가서 데이터 테이블을 쭉 연결을 해서요. 실제로 이 확진자가 잘 붙었나? 잠시만요. 이게 아마 어디선가 클릭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우스 코리아가. 그래도 그러네. 네, 뭐 하나 제가 과정에서 빼먹은 게 좀 있는데요. 요 사이에 뭘 하나 지금 추가를 해야 되냐면 지금 뭔가 지금 계산식에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어, 이 전체적인 인구수가요 없는 데이터가 종종 있어요. 그 데이터가 없다 보면 이제 그 전체적인 수식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요 사이에 어, 전체 그 인구수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0보다 큰 그 데이터 값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실습이 되는데요. 요 사이에 또 인서트 위젯을 한번 해주세요. 인서트 위젯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는 select rows를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수가 0명 이상, 즉 값이 있는 그런 그 나라를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제가 실습을 해봐서 그런지 계속 데이터가 나오네요. 예, 토탈 파퓰레이션이 2015년 기준으로 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값을요, 넣어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한국만 나오는 상황인데 잠시만요. 여기에서 제가 선택이 모든 데이터가 다 돼 있고 머지 데이터에 특정 부분에 어디가 선택이 돼 있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닌 상황인데 모든 로우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보고 다시 선택해서 지금 데이터로 들어가서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죄송한데요.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좀 결과인데 저도 확인해서 추후에 제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실습해 보는데 제가 드린 또 별도로 그 첨부 파일에 드린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 모델에서는 좀 더 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실습을 해놨거든요. 예, 이것들을 가지고 좀 더 실습을 해보시고 싶은 분은 거기에 있는 것들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5분이 남았는데 혹시 한 것 중에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책을 참고해서 준비를 했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